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달 말이 오기 전에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에서 74살 여성분이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심장마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심장이 그냥 멈춰버린 겁니다. 응급구조대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6개월 동안 무릎이 아팠지만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3시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의사들은 그분의 심장이 몇 달 동안 정상 용량의 거의 2배로 일해왔고 결국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부탁드리는 걸 해주십시오. 일어나세요. 네, 지금 바로요. 일어나실 때 무릎이 아프십니까? 뻣뻣한 느낌이 드십니까? 의자에서 일어나실 때 뭔가를 잡아야 하십니까?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심장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으며 여러분은 그걸 모르고 계신 겁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심혈관 연구를 하고 있으며 관절염증과 심장질환의 연관성을 18년 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3년 전에 제가 발견한 것은 서울심장연구소의 제 동료들조차 충격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무릎 통증과 심장의 연관성은 단순히 실제하는 게 아닙니다.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거의 아무도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73살입니다. 제 경력 동안 15,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시하고 있는 무릎 통증은 단순히 관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뻣뻣한 무릎으로 일어나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의 심장은 도움을 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그토록 긴급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퇴화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몸은 그냥 앉아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순환계가 보상하려고 합니다. 혈류 패턴이 바뀝니다. 심장은 염증이 있는 조직을 통해 혈액을 보내기 위해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훨씬 더 세게요. 제 연구팀이 이것을 정확하게 측정했습니다. 만성 무릎 염증이 있는 환자들은 걸음을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최대 40% 더 열심히 일하도록 강요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40%입니다. 이것은 하루에 화장실을 10번 걷고 계단을 2번 오르고 가게까지 왕복으로 걸으신다면 여러분의 심장이 거의 2개의 심장만큼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오래 그걸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이 황금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 심장이 한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이 과정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무릎을 위해 전통적인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이 심장에는 최악의 일일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이것을 거의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대부분의 진통제는 무릎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동맥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혈관을 덜 유연하게 만듭니다. 혈압을 올립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더 크고 숨겨진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무릎은 일시적으로 나아질 수 있지만 심혈관계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무릎 통증이 이미 심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5가지 경고 신호를 공유하겠습니다. 이 중 일부는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그런 다음 2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정확한 영양소 조합을 공개하겠습니다. 하나나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둘 다입니다. 이것은 비싼 치료나 복잡한 의료 절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간과하는 특정하고 접근 가능한 영양소에 관한 것입니다. 관절 염증을 줄이는 동시에 내부에서 동맥벽을 강화하는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먼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황금 시간 동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단순히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치명적입니다.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며 문자 그대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시는 동안 제가 부탁드리는 걸 해주십시오. 가능하시면 일어나세요. 어서요. 이제 앞으로 3걸음 걸어보세요.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셨습니까? 뻣뻣함이 있으셨습니까?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리셨습니까? 이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심장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도움을 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심혈관 건강을 18년 동안 연구해 왔으며 무릎 통증과 심장 질환의 연관성에 대해 제가 발견한 것은 서울대학교 병원의 제 동료들조차 충격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매일같이 저는 무릎에 대해 불평하며 저를 찾아오는 노인 환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그저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마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그들의 심장을 검사하면 무서운 것을 발견합니다. 심장 근육이 정상보다 40%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40%입니다. 이것은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심장에게 마라톤을 뛰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 73살의 박 여사님이라는 분이 강남에 있는 제 진료소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무릎이 2년 동안 아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약간의 불편함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심각한 건 아니었다고요. 동네 의사가 처방한 진통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님은 무릎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지친다는 느낌 때문에 오셨습니다. 3층에 있는 아파트까지 계단을 오를 때 숨을 고르기 위해 2번 멈추지 않고는 오를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그냥 늙어가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검사를 했습니다. 심장이 위기 상태였습니다. 심장 초음파는 심장이 엄청난 노력으로 펌프질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결과만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분께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이 여기 있습니다. 무릎 염증이 순환계 전체에 연쇄 반응을 일으켰던 겁니다. 무릎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손상되면 몸은 아주 특정한 일을 합니다. 혈류를 재배치합니다. 여러분의 신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바꿉니다. 혈관이 수축하고 팽창합니다. 심장은 걸음걸이에 변화된 생체역학을 보상하기 위해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잠시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무릎 통증으로 내딛는 모든 걸음마다 걸음걸이가 바뀝니다. 체중을 다르게 이동시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근육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긴장합니다. 이것은 신경계를 통해 신호를 보내 온몸의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염증 지표들은 무릎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혈류를 타고 순환합니다. 동맥벽에 달라붙습니다. 동맥벽을 딱딱하고 좁게 만듭니다. 그리고 심장은요? 심장은 점점 좁아지는 통로를 통해 혈액을 이동시키기 위해 더욱더 힘들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의료계는 이것들을 별개의 문제로 취급합니다. 정형외과 의사는 무릎을 봅니다. 심장 전문의는 심장을 봅니다. 하지만 아무도 연결고리를 찾지 못합니다. 아무도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이 아닙니다. 심장병 때문이 아닙니다. 둘 다를 연결하는 위험한 악순환 때문입니다. 박 여사는 운이 좋았습니다. 제가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시기에 발견했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늦은 환자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바로 지난달 부산의 68세 김 씨가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수년간 무릎 통증을 호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소염제를 복용했습니다.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통제들은요, 몸이 필사적으로 보내려던 경고 신호들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더 이상 추가적인 부담을 견디지 못해 멈춰버렸습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만성 무릎 통증이 있다면 단순히 관절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설명하지 않는 부분이며 10년 후 자유롭게 걷느냐 아니면 휠체어에 앉아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며 지내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최 박사는 서울과 부산의 심장재활센터에서 환자를 치료한 18년 동안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성 무릎 통증이 있는 환자들의 심장 기능을 측정했을 때 그는 무릎 문제가 없는 사람들보다 그들의 심장이 훨씬 더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앉아서 쉬고 있을 때조차 말입니다. 심박 변이도가 완전히 교란되어 있었습니다. 심박 출량 측정치는 산에 무거운 짐을 지고 오르는 사람들과 동일한 부담 패턴을 보여주었는데 이 환자들은 단지 화장실까지 걷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완전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무릎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몸은 놀라울 정도로 똑똑합니다. 여러분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걷는 방식을 바꿉니다. 약간 절뚝거리기 시작합니다. 본인은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배우자는 봅니다. 체중을 이동시킵니다. 더 짧은 걸음을 내딛습니다. 아픈 무릎에 완전히 압력을 가하는 것을 피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 패턴은 다리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체 심혈관계가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혈관은 특정 부위에서 수축하고 다른 부위에서는 확장되어 이 새롭고 비효율적인 움직임 패턴을 지원합니다. 심장은 새롭게 제한된 경로를 통해 혈액을 펌프질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딛는 모든 걸음마다 심장은 원래 해야 할 것보다 30인 40%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디를 가든 매일 몇 달, 몇 년 동안 무거운 쌀 포대를 가지고 다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몸을 학대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지금 치료하지 않은 무릎 염증으로 심장에 하고 있는 일입니다. 모든 걸음마다 매 시간, 매일 보이지 않는 짐을 지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최 박사가 직접 초음파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6개월 이상 무릎 통증이 지속된 환자들의 경우 동맥벽이 조기 스트레스 손상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혈관 내면에 섬세한 내피층이 거칠고 염증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크 형성, 막힘, 경고 없이 찾아오는 종류의 심장마비로 이어지는 정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매우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무릎에 대해 불평하며 병원에 갑니다. 무엇을 줍니까? 진통제입니다. 소염제입니다. 정말 심하면 스테로이드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약들을 복용하면 무릎이 몇 시간 동안 다소 나아집니다. 하지만 최 박사의 연구는 무서운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흔한 진통제들, 특히 노인들이 몇 달 동안 매일 복용하는 것들은 동맥벽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혈관이 유연하고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연보호 메커니즘을 방해합니다. 이제 심장에 이중 공격이 가해집니다. 첫째, 심장을 과로하게 만드는 보상된 걷기 패턴입니다. 둘째,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복용하는 바로 그 약들이 조용히 심혈관계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에 박사가 70대 환자들이 갑작스러운 심장합병증으로 심장병동에 오는 것을 본 이유이며 병력을 확인했을 때 거의 모두가 수년간 표준 약물로 만성 무릎 통증을 치료해 왔습니다. 꼭 말씀드려야 할 환자가 한 분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74세 박 여사입니다. 거의 걷지 못하는 상태로 초에 박사의 병원에 왔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밖에 나가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하루에 3번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초에 박사가 심장 기능을 검사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장이 얼마나 잘 혈액을 펌프질하는지를 나타내는 박출률이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신부전 직전이었지만 그녀는 무릎 통증만을 호소하며 병원에 갔었습니다. 아무도 이 두 문제를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오늘,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수년을 훔쳐가고 있는 숨겨진 연결고리입니다. 이제 모든 분들이 무언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최 박사가 발견한 이 사실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심혈관 연구센터에 동료들조차 충격을 받은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아무리 약을 많이 드셔도 무릎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최 박사는 이것을 숨겨진 혈액순환 위기라고 부릅니다. 잘 들어보세요. 무릎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손상되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놀라울 정도로 똑똑합니다. 여러분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보호하는 방식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염증이 생긴 무릎 관절이 온몸에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신경계가 반응하여 다리를 통과하는 혈액의 흐름을 바꿉니다. 혈관이 수축됩니다. 심장은 좁아진 통로를 통해 혈액을 밀어내기 위해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초에 박사는 연구실에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그는 만성 무릎 염증이 있는 사람들의 심장이 한 걸음 걸을 때마다 40%나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40%나 말입니다. 무거운 배낭을 메고 산을 오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무릎 때문에 여러분의 심장이 하루 종일 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더 나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는 부분입니다. 심장이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할 때, 날마다, 달마다 심장 근육 자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두꺼워집니다. 벽이 딱딱해집니다. 심장방이 제대로 혈액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최 박사가 직접 초음파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2명의 환자, 같은 나이, 비슷한 체중. 한 명은 3년간 만성 무릎 통증이 있었고, 한 명은 건강한 무릎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장 구조의 차이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는 환자의 심장은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벽은 더 두꺼웠습니다. 심장 박출률은 더 낮았습니다. 이 사람은 단지 무릎 문제만 있다고 생각하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조용히 힘들어하며 매일매일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확히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소염 진통제를 먹습니다. 흔한 진통제 말입니다. 아시는 그것들이요. 어디서나 살 수 있습니다. 해가 없어 보입니다. 일시적으로 통증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최 박사의 연구는 이런 약들에 대해 무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런 진통제들은 무릎의 염증만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의 혈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을 방해합니다. 이것은 동맥벽을 유연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분자입니다. 이런 약으로 프로스타글란딘을 차단하면 동맥이 딱딱해집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심장은 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니 전체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습니다. 무릎 염증이 이미 심장을 40%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 기분이 나아지려고 진통제를 먹습니다. 그 진통제가 동맥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심장이 훨씬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듭니다. 심혈관계를 서서히 파괴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괜찮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냥 무릎이 아프다고만 생각합니다. 최 박사가 서울대학교 병원의 한 환자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 씨라는 73세 남성이었습니다. 박 씨는 5년간 무릎 통증이 있었습니다. 매일 소염진통제를 먹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심각한 심장마비였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 관상동맥이 심하게 좁아져 있었습니다. 심장 근육이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무릎 문제와 심장 위험을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최 박사가 다른 해결책을 찾는데 몰두하게 된 이유입니다.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해결책 말입니다. 심장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무릎 염증을 줄이는 것. 사실 관절을 치료하면서 동시에 심혈관계를 실제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는 수년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답은 약국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간단합니다. 이제 최 박사가 서울에서 18년간의 연구를 통해 개발한 정확한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사들이 결코 말해주지 않은 빠진 조각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3단계로 되어 있으며 정확히 이 순서대로 따라야 합니다. 막연한 제안이 아니라 정확한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적어두세요. 1단계는 최 박사가 염증 연쇄 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을 다룹니다. 무릎 연골이 분해되면 혈류로 특정 단백질을 방출합니다. 특히 인터루킨 유식이라는 이 단백질들은 동맥벽으로 직접 이동하여 딱딱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심장은 이렇게 딱딱해진 혈관을 통해 혈액을 밀어내기 위해 40%더 많은 압력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이 손상이 계속 쌓입니다. 필요한 첫 번째 영양소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하지만 아무 출처에서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 박사는 차가운 물에 사는 생선에서 하루 정확히 2000mg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대략 손바닥 크기의 고등어 한 토막이나 멸치 2줌 정도의 양입니다. 이 특정 오메가3가 인터루킨 6색이 동맥벽에 도달하기 전에 차단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선 기름 캡슐을 먹고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문제는 흡수입니다. 나이든 소화기관은 그 캡슐을 효율적으로 분해할 수 없습니다. 실제 생선을 먹어야 하며 찌거나
가볍게 구워서 간단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2단계는 최 박사가 혈관 탄력성 회복이라고 부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동맥벽이 무릎 문제를 수년간 보상하느라 유연성을 잃었습니다. 이것을 되돌리는 영양소는 예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그네슘입니다. 하지만 매우 구체적인 일일 양으로 말입니다. 420mg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정확히 호박씨 4분의 3컵 또는 익힌 시금치 2컵 또는 껍질째 먹는 중간 크기 감자 4개입니다. 최 박사의 연구에서 제게 충격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는 환자들이 오메가3와 마그네슘을 이런 정확한 양으로 함께 섭취했을 때 그들의 동맥 유연성이 단 6주 만에 31%나 개선되었습니다. 무릎 통증이 감소한 것은 물론이고 더 중요한 것은 안정시 심박수가 분당 평균 12회나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장이 마침내 지속적인 부담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3단계가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실패합니다. 관절 연골과 심장 근육을 동시에 보호하는 특정 항산화제를 추가해야 합니다. 이 항산화제는 안토시아닌이라고 불리며 진한 보라색과 빨간색 식품에서 발견됩니다. 최 박사의 프로토콜은 매일 베리류 1.5컵 또는 큰 자색 고구마 1개 또는 적양배추 2컵을 요구합니다. 안토시아닌은 무릎과 심혈관계 모두에서 세포 수준의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하지만 최 박사가 임상 연구를 통해 발견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을 하루 종일 무작위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섭취 시간이 극적으로 중요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은 아침에 일어난 후 1시간 이내에 먹어야 합니다.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은 이른 아침 시간에 가장 높으며 이때 염증을 차단해야 합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은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섭취해야 하는데 이 시간대에 동맥벽이 미네랄 흡수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 식품은 저녁에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면 중에 우리 몸이 손상된 연골과 심장 조직을 복구하기 때문입니다. 최 박사는 무작위 섭취 시간과 이 특정 일정을 환자들에게 테스트했습니다. 그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무작위 섭취는 미미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정해진 프로토콜은 90일 이내에 무릎 통증과 심장 스트레스 지표를 모두 감소시키는데 83%의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실제로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기반한 의학적 프로토콜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 당장 도움을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무릎 통증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제 최 박사가 서울에 있는 그의 클리닉에서 무릎 통증과 심장 부담 사이에 악순환을 끊기 위해 사용하는 정확한 5단계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각 단계는 이전 단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라도 건너뛰면 심혈관계에 대한 완전한 보호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1단계, 오메가3 지방산을 비타민 D3와 매우 특정한 비율로 섭취해야 합니다. 최 박사는 오메가3만으로는 무릎 관절의 염증 지표를 단지 20%만 감소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오메가3 1000mg과 비타민 D3를 2000 국제단위의 정확한 비율로 결합하면 염증 감소가 67%로 급증합니다. 이것이 심장에 왜 중요할까요? 무릎 관절의 염증은 사이토카인이라는 화학 물질을 혈류로 직접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이토카인은 동맥벽으로 이동하여 동맥을 경직시킵니다. 경직된 동맥은 심장이 훨씬 더 큰 압력으로 펌프질하도록 강요합니다. 삼성의료원에 있는 그의 클리닉에서 최 박사는 이 조합을 섭취하기 전후 환자들의 동맥 경직도를 측정했습니다.
8주 이내에 동맥 유연성이 43%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등어나 정어리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을 일주일에 3번 먹으면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보충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음식만으로는 일관된 수준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도록 올리브 오일 같은 지방이 약간 포함된 음식과 함께 아침에 드십시오. 2단계.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해야 하는데 가수분해된 형태만 가능하며 매일 5.0g입니다. 일반 콜라겐 파우더를 사지 마십시오. 라벨에 가수분해라고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초에 박사는 가수분해 콜라겐이 소화 시스템이 실제로 흡수하여 무릎 연골로 운반할 수 있는 작은 분자로 분해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일반 콜라겐은 사용되지 않고 그냥 몸을 통과합니다. 이제 최 박사가 처음 발견했을 때 충격을 받았던 심장과의 연관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라겐 펩타이드는 무릎의 연골만 재건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관의 내피층도 강화합니다. 이것은 모든 동맥 내부의 얇은 보호층입니다. 무릎 연골이 퇴화되면 우리 몸은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 다른 조직에서 필사적으로 콜라겐을 끌어옵니다. 어디서 먼저 가져올까요? 동맥벽에서입니다. 이것은 혈관을 약하게 만들고 위험한 플라크 축적이 일어나기 쉽게 만듭니다. 가수분해 콜라겐을 보충함으로써 이러한 내부 약탈을 멈출 수 있습니다. 무릎과 심장 모두를 위한 충분한 구성 요소를 몸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파우더를 미지근한 물이나 채 섞으십시오. 섭씨 60도 이상의 뜨거운 액체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열이 펩타이드 구조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3단계. 모든 가지과 채소를 90일 동안 즉시 제거하십시오. 이것은 토마토, 감자, 가지, 그리고 피망을 포함한 모든 고추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들린다는 것을 압니다. 많은 건강 전문가들이 이러한 음식이 좋다고 말한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최 박사는 가지가 채소가 특히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알칼로이드라는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문서화했습니다. 젊은 몸은 이러한 알칼로이드를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간 효소 생산이 거의 50%나 감소합니다. 그 알칼로이드는 관절 공간에 축적되어 만성적인 저등급 염증을 만듭니다. 이 지속적인 염증은 순환계를 영구적인 스트레스 모드로 강제합니다. 혈압이 높게 유지됩니다. 심장은 절대 쉬지 못합니다. 환자들이 단 90일 동안 가지과 채소를 제거한 후 최 박사는 혈액 검사의 주요 염증 지표인 C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평균 54% 감소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채소를 잎이 많은 채소, 당근, 오이, 양배추로 대체하십시오. 이것들은 염증성 알칼로이드 없이 동일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이제 무릎이 아프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위험한 실수 하나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이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심장을 보호하는 것과 급성 심장마비의 위험에 빠지는 것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릎이 아프는 순간 3가지 중 하나를 합니다. 진통제를 먹습니다. 찜질을 합니다. 그 위에 핫팩을 붙입니다. 또는 통증을 무릅쓰고 운동이 몸에 좋다고 생각하며 계속 걷습니다. 이러한 대응 방법 하나하나가 숨어있는 심장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정확히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흔한 진통제, 특히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면 잘못된 안도감을 갖게 됩니다. 네, 통증은 줄어듭니다. 네,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몸속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태양 박사 연구팀은 무릎 통증으로 이러한 진통제를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서울의 환자 3명을 관찰했습니다. 8주 안에 혈압 수치가 우려스러운 패턴을 보였습니다. 약물이 통증 신호를 차단하고 있었지만 무릎 관절의 염증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이러한 약물들이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동맥벽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장은 여전히 40% 더 강하게 펌프질하고 있었지만 통증이 억제되어 환자들은 경고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이 관찰 기간 동안 이 환자들 중 3명이 경미한 심장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무릎이 나아진 것 같았기 때문에 심장이 위험한 상태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핫팩 실수는 다르지만 똑같이 위험합니다. 이미 염증이 있는 관절에 열을 가하면 그 부위로 가는 혈류가 증가합니다. 도움이 될 것 같죠? 아닙니다. 무릎의 염증은 이미 순환계를 과도하게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외부 열을 추가하면 그 부위로 더 많은 혈류를 요구하게 됩니다. 심장은 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강하고 빠르게 펌프질해야 합니다. 최 박사는 무릎 통증으로 하루 3번 핫팩을 사용하는 환자들의 심박수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안정시 심박수가 평균 분당 12회 증가했습니다. 12회가 적어 보일 수 있지만 하루 전체로 보면 심장 근육이 추가로 수행해야 하는 심장 박동이 실칠 1000회입니다. 매일,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이것이 단순한 무릎 문제가 조용히 심장을 지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가장 나쁜 실수, 사람들을 응급실로 보내는 실수는 무릎이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는데도 운동을 위해 억지로 걷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어왔는지 압니다. 움직임이 약이다. 걷기가 노인에게 최고의 운동이다. 건강하려면 활동적으로 지내라.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때는 모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순환 문제를 나타내는 특정 유형의 무릎 염증이 있을 때는 걷는 모든 발걸음이 심혈관계의 망치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상상해 보십시오. 무릎 관절에 염증이 있고 악화되어 있습니다. 몸은 이미 보상하기 위해 혈류 패턴을 바꿨습니다. 심장은 이미 40%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동네를 30분 동안 산책하기로 결심합니다. 걸음마다 손상된 무릎 관절이 온몸에 스트레스 신호를 보냅니다. 혈압이 급등합니다. 심박수가 뛰어오릅니다. 동맥이 수축합니다. 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혈관계를 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 박사는 인천의 68세 환자와 함께 이 정확한 시나리오를 기록했습니다. 이 남성은 의사가 활동적으로 지내라고 해서 무릎 통증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40분씩 걸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걷기 시작한 지 15분 만에 쓰러졌습니다. 경미한 심장마비였습니다. 근본 원인은 막힌 동맥이나 높은 콜레스테롤이 아니었습니다. 순환을 방해한 염증이 있는 무릎으로 수개월 동안 걷기를 해서 축적된 심장 부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이 3가지 대응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최 박사가 발견한 해결책은 2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며 지금 바로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이제 최 박사가 권장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에 있는 그의 병원에서 3,000명 이상의 환자에게 사용한 것과 같은 방법입니다. 복잡한 의료 절차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하고 실행 가능한 단계들입니다. 1단계. 매일 충분한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해야 합니다.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진짜 음식으로 말입니다. 최 박사는 매일 최소 2g의
오메가3가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이것은 약 100g의 고등어 또는 150g의 연어에 해당합니다. 이 지방산은 동시에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무릎 관절의 염증 지표를 최대 60%까지 줄이고 동맥벽의 내피 조직을 강화합니다. 동맥벽이 튼튼하면 심장이 그렇게 세게 펌프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담이 즉시 감소합니다. 2단계, 마그네슘 섭취를 정확히 하루 400mg으로 늘리십시오. 마그네슘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빠진 고리입니다. 심장 근육의 전기 신호를 조절하면서 동시에 염증이 있는 관절 주변의 평활근 조직을 이완시킵니다. 200g의 시금치, 100g의 호박씨 또는 핵의 90g의 아몬드에서 이 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 박사는 무릎 통증 환자의 78%가 마그네슘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교정하면 2주 안에 심박수 변화가 개선되었습니다. 3단계, 매일 아침과 저녁 정확히 10분 동안 부드러운 무릎 움직임 운동을 해야 합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달리기나 점프가 아닙니다. 심장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단순하고 통제된 움직임입니다. 최 박사는 앉아서 하는 다리 펴기, 30도까지만 천천히 무릎 구부리기, 발목 펌프 운동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몸의 혈류를 효율적으로 재분배하라는 신호를 보내 심혈관계의 압력을 덜어줍니다. 4단계, 가공된 식물성 기름을 식단에서 즉시 제거하십시오. 오늘 버리십시오. 콩기름, 옥수수 기름, 카놀라유. 이러한 기름은 관절 연골과 동맥벽을 동시에 손상시키는 산화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올리브유나 참기름으로 바꾸십시오. 최 박사는 이 한 가지 변화 전후로 환자들의 염증 지표를 측정했습니다. 단 3주 만에 염증이 40% 감소했습니다. 5단계, 매일 정확히 1.5리터의 물을 마시되 절대 차가운 물은 안 됩니다. 항상 미지근하거나 실온의 물을 마시십시오. 찬물은 혈관 수축을 일으켜 심장이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무릎 관절로 가는 영양분 공급을 감소시킵니다. 이것은 돈이 전혀 들지 않지만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간단한 변화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8세 박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200m도 쉬지 않고 걷기 힘든 상태로 최 박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무릎이 부어 있었고 안정시 심박수가 분당 92회로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최 박사님이 심장 박출량을 측정한 결과 무릎 통증으로 인한 보행 변화를 보상하기 위해 심장이 정상보다 38% 더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이 5단계 프로토콜을 정확히 따랐습니다. 4개월 후 그분은 통증 없이 5km를 걸었습니다. 안정시 심박수는 68로 떨어졌습니다. 심장내과 의사는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의 개선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통제로 증상을 가리는 대신 근본 원인을 해결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즉시 행동을 취하셔야 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여러분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매일, 심장은 무리하고 있고 동맥벽은 약해지고 있으며 급성 심장 사고의 위험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서 어떤 기름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공식물성 기름이 보이면 즉시 버리세요. 그런 다음 내일 식사를 위해 고등어나 연어를 사러 가세요. 시금치나 호박씨를 사세요. 이것들은 비싼 품목이 아닙니다. 동네 어느 시장에서나 구할 수 있는 간단하고 접근하기 쉬운 식품입니다. 지금 댓글에 입력하세요. 오늘 내 심장을 보호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과 가족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짐이 되지 않겠다고, 갑자기 쓰러지지 않겠다고, 지금 당장 이 상황을 통제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정보를 공유하세요. 그들은 자신의 심장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도덕적 의무입니다. 공유 버튼을 클릭하여 가족단체 채팅방, 친구들, 50세 이상의 모든 분들에게 보내세요. 여러분의 무릎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도움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행동하거나 내일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강혹히 부탁드립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무릎 통증과 심장 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초에 박사님의 영양소 프로토콜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실행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건강 정보를 퍼뜨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독해 주시고, 무릎 통증이 심혈관 위험을 숨기고 있을 수 있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